화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드렸었던 1주차 종목들을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12월 첫째 주 종목들이 일부는 좀 괜찮았고 일부는 조금 많이 밀렸던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밀렸던 종목들은 제가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었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 같은 종목들은 흐름들이 괜찮았죠. 그래서 일단 1주차 종목들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화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들 빠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강했던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흐름이죠? 대부분 양호한 흐름이었어요. 특히 제가 모아가자 말씀드렸던 네오이즈 그리고 뭐 손오공, 오로라,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좀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지만 제가 드렸던 종목들,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은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잘 대응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요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종목들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편입해 놓으신 분들은 잘 사셨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들이 없는 종목들은 그대로 쭉 보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대한 종목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일정,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면 수익을 낼 수 있죠. 이 일정을 좀 잘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드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찾을 수 있었던 매매 비법에 대해서도 공개방송에서 이어지는 공개방송에서 연달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은 좀 알찬 방송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공략해봤었던 종목들 중에서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이거는 꼭 알고 가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만 몇 종목만 뽑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바로 대유 AP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어려우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렵게 종목들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대안투자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안투자라는 게 참 이게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종목에 있어서 매매 전략들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모가 이하 그리고 분봉상의 쌍바닥 이런 전략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보고서 무턱대고 들어가서 물리는 게 아니라 좋은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단 말이죠. 물론 대유 AP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공모가까지 오지 않고 바로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분봉을 노리신 분들은 저점에서 종목을 잡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첫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공모가가 안 왔기 때문에 매수할 수는 없었지만 시장이 그래도 신규 상장주로 모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총 4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방송에서 한번 좀 정밀 분석을 한번 해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신규 상장주를 꾸준히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요즘 뭐 다른 데를 이렇게 보더라도 신규 상장주는 위험하다고만 하지 이거를 수익의 어떤 아이템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익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방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유 AP 상한가로 마감 그리고 증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투자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상장주가 많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새로운 쪽으로 가겠다고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런 시세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유 AP 많이 올라갔고요. 보시는 김에 지난주에 드렸던 에코캡도 한번 보죠. 오늘 장중의 흐름 괜찮았고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아드렸던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잡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고요. 첫날 상한가 바로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중간에 조정받다가 다시 또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상장하기 전에 장외 거래에서 오히려 굉장히 좀 경쟁률이 치열했던 청약 경쟁률이 치열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좀 뜸했던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견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그런 성격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올해 예정돼 있는 걸로 보자면은 현재 신규 상장주가 총 9종목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뭐 그 사이 일정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두시면은 매매 방법을 익혀두시면은 앞으로 있을 종목들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이런 대안 투자 종목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손가락 빨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장도 안 좋은데 뭐 하지? 무슨 종목 사지? 이러지 마시고 딱 기준 잡고 원칙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지난주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고요. 지난주 신규 상장주가 총 3종목이었는데 2종목이 상장 당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얼마나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정석적인 어떤 현물 투자보다는 저런 대안 투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이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요게 지금 요 종목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공개 방송에서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야간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남북 경협주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도 저는 이게 좀 좋아 보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인도적 차원의 그런 교류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중에 첫 번째가 아난티, 두 번째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아난티가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이 종목을 편입하신 분들께 일단 축하 말씀부터 드리고요. 중간에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내일장 분위기까지 보시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설적인 우리 전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려지는 짐 로저스가 이 회사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업에 아난티라는 기업에 사회이사로 지금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제대로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회이사가 된 게 아니라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투자자 짐 로저스가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지금 안건이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주총회는 올해 말에 12월 27일 날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가 총 3명인데요. 면밀히 살펴봤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이라서 짐 로저스가 아마 사회이사로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하는 주주들은 없겠죠. 주주들이라면 정말 표를 있는 표 없는 표 다 끌어모아서 거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사상 최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유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에 팔고 악재에 다시 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정말 만약에 아난티가 내일 아침에 상한가로 그냥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물량이 완전 잠긴 상태로 풀리지 않고 그냥 종가까지 이어진다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내일장에 급등해가지고 뭐 한 20% 올랐다가 막 변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씩 분할로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한가로 그냥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팔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물량이 이제 뭐 중간에 털어내는 물량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북한의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 언제 내려오는지도 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장의 흐름을 보고 저는 좀 더 좋은 가격대에 있다고 하면은 뭐 기분 좋게 좀 더 가져가는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료는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 시에 들어가서 2차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7일 날 아난티의 주주총회에서
장 끝날 때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큰 문제 없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름 있는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이사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거의 앞으로 좀 두고두고 얘기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의 경우는 사실 작년에 제가 뭐 TV 방송 이런 데 출연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갔는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랑의 사이 관계가 좀 개선되는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개방 조짐을 보이면서 일단 관광 쪽에 먼저 이렇게 투자를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요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좋은 구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이렇게 흐름 보도록 하고요. 뭐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들은 의미가 많이 없죠. 이미 재료가 너무나 강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은 저기 보시다시피 상단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좀 포인트인데 오늘 시간의 거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미 뭐 돌파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일자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제가 아난티를 1순위라고 들었다면 두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드렸습니다. 전부 다 같은 재료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이런 재료들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무래도 현정은 회장과 북한과의 그런 어떤 관계들 그리고 사업, SOC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동반 상승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뭐 상승폭은 크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진 않았었는데 앞으로 뭐 5에서 한 10% 정도 상승 여력들이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잡아드렸었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5% 정도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내일장에 또 기본적인 상승 출발이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12만 원 선까지는 현재 구간이 좀 더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을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2만 원을 기분 좋게 돌파를 해준다면 그러면은 일단 하던 일 모두 멈추시고 보시면서 12만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지켜보시면서 기분 좋게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렸던 종목들, 그 외에 뭐 모나리자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네오위즈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당장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한 거지 기업이 나빠서 빠진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제가 이미 제시해드렸던 전략대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재료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을 좀 볼 텐데 일단 저는 이번 12월 2주차에는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지나갔으니까 내일 11일, 12일, 13일, 14일 이렇게 총 4일 동안의 관련주들을 보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저는 남북 경협주가 분명히 이슈화가 돼서 종목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오늘 아난티에 대한 그 파급력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어요. 뭐 일신석재 같은 것도 좀 움직였고요. 조금씩 반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관련주들, 남북 경협주를 일단 저는 내일의 관심 업종으로 보고 있고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올라갔지만 오늘 좀 올라갔다 조정을 받았다든지 오늘 덜 올라간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내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쌍시비절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재료가 또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이번 주 수, 목, 금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이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신규 상장주 하면은 매매 원칙이 또 있죠.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제가 10월 달 이후로 신규 상장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 개수가 10종목 중에 한 8종목 정도가 되고요. 처음에 상장했던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 개수는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침에 상장되자마자 첫 가격에 붙었어도 짧게는 수익 구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방송에서 잡아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 종목들을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께 공개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매칭되는 종목은 무엇인지 전략과 종목을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종목들도 많이 드리는 날이에요. 매주 월요일 날 재방송 찾아와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망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죠? 제가 시장의 트렌드들을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읽어드릴 거예요. 단, 이 종목들을 사시기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보유하신 종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갈 테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재료 설명드리는 동안에 문자나 전화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할 거 하시고 잡초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뽑아내야겠죠? 그런 전략들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남북경협은 왜 보는 걸까요? 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1일 일정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북한 뉴스가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은 남북경협주를 뭘 사야 될까? 막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일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내일 우리 한국 측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인력들이 있죠. 바로 기존에 합의되었던 부분에 의해서 산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림산업정책국장 등에서 총 10명의 그런 이제 방문단이 오늘이죠. 오늘 이미 출발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경협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산림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철도주는 아니겠죠. 비핵화 원전 관련주도 아니겠죠. 전력 송전주도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오늘 제가 여기에 관련된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을 좀 지나가 보게 되면은 또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수요일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딱 하루가 쇼핑 시즌이 아닌 것처럼 연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단순히 11월 11일 광군제 하루뿐만이 아니라 12월 12일 쌍12절, 이거를 중국어로 쌍스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쌍12절이라는 이 또 다른 재료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또 새로운 매출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쌍12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이벤트는요. 어떤 뭐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의 쇼핑몰이죠. 타오바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이미 이게 진행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 사이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11월 11일에서 12월 12일까지 연달아 중국의 쇼핑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뭘까요? 고민하다 보면은 딱 하나 업종들이 보이실 거예요.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하나 또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에 제가 중국 소비주 얘기를 드리면서 중국 소비주는 단순히 한번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내년 2월 달까지 지속 상장 가능한 종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기억이 나시죠?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드릴 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봤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새로운 종목을 보셔도 좋은데, 오늘 제가 여기에 관련된 딱 한 종목을 오늘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10시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재료만으로도 무언가 떠오른다. 그동안 적풍방송을 열심히 보셔가지고 떠오르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종목과 저의 종목이 맞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의 재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 종목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체크를 하고 매매하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어쨌든 시간이 좀 잘릴 때까지 짧게 좀 요약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들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우리 시간에 공시가 나와서 아난티가 급등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뺏겼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일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일정을 알고 매매하는 거랑 완전 모르고 있다가 누가 뭐 좋은 일 있어 듣고 사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완전 틀려요. 저는 보통 어떻게 매매하냐면 몇 날 며칠의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날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혹시 그 중에 급락 나오면 사요. 왜냐면 그 일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면 분명히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이 있으면은 그 일정 전에 밀일제 들어갑니다. 그럼 적어도 손해는 안 보거든요. 이게 바로 음봉 매수, 양봉 매도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진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들보다 정부의 일정들을 보자라는 말씀 드렸죠. 정부의 일정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부의 증시 격언 중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있고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최근에 대북 사업을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보는 것들은 일정 확인에 대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것들은 날짜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한 주 동안의 일정들은요. 보통 주말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이번 주에 우리 정부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월요일 날 뭐,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날 종목들 막 뭐 뜨는지 고민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별 날짜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부의 일정들은 웬만하면 당일날 결정되지 않고 이미 한 주, 두 주 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실제 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매일 아침 증시를 보게 되면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간표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무총리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간다. 이런 일정들이 또 매일 아침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해외 이슈라든지 이번 주처럼 브렉시트,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런 것들이 전부 모인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소리 없이 사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순매수 1위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많이 살 때 오늘처럼 개인들이 양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대안투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